네, 지금 시장 상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오늘 코스닥이 0.85%까지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는데 코스닥이 워낙에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610선이 깨졌습니다. 610이 하회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언젠가 시장은 다시 상승합니다. 시장 상승하니까 힘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코스닥에서 778개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는 34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려 한 2배 가까이 하락하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라는 점이고요. 이런 시장 상황들 우리가 분명히 바닥은 있거든요. 바닥. 그래서 코스닥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거 코스닥 차트를 보실 텐데요. 코스닥. 자, 코스닥인데, 예전부터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2016년 때 계속 하락하다가 한번 반등하고 다시 하락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대로 반등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반등 못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음봉이 2개가 나왔는데, 그 거래량은 좀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지금 시장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악재들이 있죠. 대표적인 악재, 뭐 어제 반기문 테마주 무더기로 13개가 한가로 갔다. 뭐 이런 상황들이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 암울하다라는 점이고요.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호주에도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좀 독단적으로 뭐 막말을 했다. 막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을 하고 그 호주 이민자들 관련해서 막말을 하고 전화를 단독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주로부터 이민자들을 받지 않겠다. 이민자들을 그때 오바마 정부 때 이민자들 받겠다 그랬는데 이민자들 뭐 엉터리 협상이다. 바보 같은 협상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면서 자기는 받지 않겠다라고 막 이렇게 나왔고요. 멕시코에다가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멕시코 쪽에도.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상 트럼프가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혼자만의 이런 사고방식 좀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이고, 그래도 호주가 그렇더라고요. 호주가 그 미국과 되게 우방 국가로서, 동맹 국가, 굉장히 친밀한 국가인데, 또 호주도 자기 프라이드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또 강력한 국가죠, 호주도. 뭐 잘 사는 나라고. 근데 호주 총리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고 전화를 원래 1시간인가 전화하기로 했는데 바로 20 몇 분 만에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점들 약간 이런 불확실성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라는 리스크가 뭐냐면은 또 잘 되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편이잖아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다라는 점들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의 돌발 행동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은 변동성이 커지게 만들고 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하락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시장은 약간은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어제 반기문 테마주 13개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와, 정말 많이 떨어졌었어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테마주 13개가 어제 무려 13개나 하한가로 치닫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반기문 테마주 중에 대장주가 거의 요즘 지엔코죠, 지엔코인데, 이거 지금 오늘도 또 하한가 가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엔코. 자, 지엔코. 와, 어제도 하한가 가고, 오늘도 하한가 가고, 이게 무섭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도 하한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떨어지는 칼날을 그냥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엔코 자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엔코.
사실 PBR도 그렇게까지 뭐 나쁜 편은 아니고 PER도 마이너스는 아니라서 PER 높긴 높아요. 그래서 실적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뭐 하한가를 두 번 맞고 또 내일도 떨어지겠죠? 내일도 이런 추세인데 여기서 덥석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완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완화되는 시점 그리고 테마 이미지를 벗어나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번 잡아볼 만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면은 예전에 그 테마주들 한국선제 테마주가 있었어요. 한국선제 테마주 있는데 이게 어떤 테마주였으면은 그 오세훈 시장 테마주거든요. 예전에 근데 오세훈이 이제 후보가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 의원에 나오는데 다들 서울시에서 오세훈 후보가 의원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탈락했어요. 탈락. 예상으로 봤을 때는 유력했거든요.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와, 그래서 이게 한국선제가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하한가를 갔죠. 근데 여기서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 잡으면은 바로 여기서 하한가 갔다고 해서 여기서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잡았다가는 힘들고 거기서 이제 좀 더 하락하고 여기서 이제 20일 이평선 좀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덧 우리 냄비 근성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그런 테마주 뭐 이런 거 다 까먹어요. 한 시간이 뭐 몇 달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자, 시간 지나니까 까먹고 이게 어떤 테마주로 바뀌었으면은 오세훈 테마주를 다 까먹어 버렸고 해저터널 테마주로 바뀌었어요. 와, 테마가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해저터널 테마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2016년 5월달에.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했죠. 또 이것도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와, 여기서 3,500원 선에서 또 해저터널 테마로 5,800원 선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정치 테마였지만 그 정치 테마가 끝나고 나면은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이고요. 예전의 사례를 보시면 써니전자가 있습니다. 써니전자. 이거는 써니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안철수 테마주예요. 안철수 테마주인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예전에 나왔잖아요. 후보 나왔는데 대통령 안 됐죠. 대통령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써니전자 많이 떨어졌죠. 써니전자 그때가 몇 년도였죠? 그때가 지금 2017년이니까 2012년 보시겠습니다. 써니전자. 와, 이거 지금 이게 2012년이거든요. 여기가 잠시만요. 차트 흐름을 2012년만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012년인데 2012년 대통령 안 되니까 떨어졌어요. 어차피 안 되잖아요. 대통령 안 되는데 안철수주 떨어졌다가 웃기는 게 2012년 12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신기하죠, 이것도. 이게 왜냐면은 결국은 이때는 대통령과 무관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어요. 이 저점이 얼마였으면 1,000원대였는데 무려 4,000원, 5,000원대까지 4배, 5배가 상승합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5년 뒤에 다시 안철수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다시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서 좀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때 상승을 했고 이때 2013년 대통령에서 낙선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 이제 후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당선되고 안 됐는데도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하락했다가 여기서 다시 상승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최근에 2015년 상승은 바로 뭐 2017년 대선을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상승을 한 것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예전에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분명히 테마주들도 한 번은 상승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싸다고 많이 떨어졌다고 주워 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테마는 바로 많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볼 만합니다. 근데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서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3호 한번 보겠습니다. 3호. 이 3호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로 심각했어요. 잠깐만, 이거 3호 아니고 3호 개발 보겠습니다. 3호 개발. 자, 3호 개발인데요.
이 종목인데 이거 보시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때였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붙었죠. 근데 요런 것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근데 여기서 하락하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굉장히 고된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런 점들 봤을 때 또 올라붙을 때는 예전에 고점만큼은 안 올라가지만 또 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요. 이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도 다시 사모를 보시면은 여기서 많이 떨어졌다가 좀 고된 시간이 있고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붙어요. 이거는 이명박 테마주를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동생 누가 있습니까? 박지만 씨. 박지만 씨가 주주로 참석했는 이지가 있어요. 이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엄청 떨어졌어요.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근혜 후보의 정책 테마주로 불리던 그 아가방 컴퍼니라던가 이런 것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더 떨어졌어요. 막 떨어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대통령 당선되지 않은 안철수 후보의 써니전자는 그 뒤에 3배, 4배가 상승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고, 사실상 지금 반기문 테마주 13개가 어제 하한가를 가는,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13개 하한가는 아니고 어제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도 뭐 지엔코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막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들어가시면은 단기 반등은 한번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기문 테마주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뭐 지엔코, 성분전자, 보성파워텍, 광림, CCS 등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사실 반기문 테마주가 아니에요. 예전에 반기문 테마주였는데 그 반기문 그 후보의 그 동생 방기호 씨가 이제 부회장에서 사임을 했죠. 물러났는데 그럼에도 지금 반기문 테마주로 섞여가지고 어제 계속 엄청 떨어졌습니다. 어제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6%가량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억울하죠. 반기문 테마주도 아닌데 난 다 끝났는데 왜 떨어지냐. 한번 흔적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좀 이미지가 있어요. 보성파워텍은 반기문 테마주 1세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이제 전혀 반기문 테마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좀 재평가가 받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노려야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